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님과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와 원칙이 묵살된 우리 사회의 병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한 달째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제대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중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 만나보고요. 그리고 교육감 후보로서 보수 진영과 이 진보 진영의 각 후보 한 명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팽목항에서 한 달을 함께한 봉사단체 빵 맹그는 아짐 봉사단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4부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6.4 지방선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고 한 달째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5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이 시사 columnist 이숙현 씨. 자, 이 세월호 참사의 주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승객 버리고 탈출한 이 선장과 항해사 같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요. 이 세월호 선원 15명을 오늘 중에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함께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결정된 사람은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그리고 방모 기관장 등 총 4명입니다.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버렸다라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4명 외에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과실선박 매몰죄 그리고 순환구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그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냥 자기에 의한 살인죄라고 그러는데 네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죄를 저지른 네. 그런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그러죠. 네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경찰이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신 검문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노란색 리본이 뭐 잘못됐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네. 주말이었던 지난 11일 김모 씨가요.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2명이 갑자기 통행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경찰들이 자신만 막아섰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노란 리본을 달아서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았다고 관람도 막는 거냐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김 씨의 가방까지 검색을 했고요. 다 뒤진 다음에서야 경찰은 자신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불신 검문을 하기 전에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70년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말하는 국가 개조 과연 가능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엉뚱한 일이 있었군요. 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음으로 이 불법 시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범죄 3진 아웃죄. 참 어려운 말인데요. 네네. 이걸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기존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집회에 나간 단순 참가자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에 더 많이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3번 이상 불법 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폭력사범처럼 이 3진 아웃죄를 적용해서 기소 처리한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고요. 실제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차렸던 쌍용차 관련 시위자들에게 이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쌍용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시위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같은 논리라면 세월호 관련 집회에는 유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관련해서 일부 법조인들은요. 향후 세월호 관련 촛불 집회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이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세월호 사고 당일 말이죠. 관계부처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네. 아주 허둥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모든 관심이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유병헌 씨한테 가 있지만 청와대는 정작 당일 어떤 보고를 받고 또 어떤 대처를 했는지 일절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일 오전 11시 16분에 해수부가 2차 보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이런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보고를 받아보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여부 자체도 지금까지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당일날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또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각각 보고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소통이 됐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하나 있죠. 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 외에는 별로 없는데요. 향후 국회에서 많이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이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20일에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자체는 27일에 이뤄지는 만큼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6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국조를 여는 게 다가 아니죠. 핵심은 여전히 국조 투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 범위, 증인은 누구를 데려다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당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본격화됐는데요. 이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본인들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묵념으로 첫 선대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선거라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선대위 공보단장이죠. 민병두 의원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병두 단장은 일명 앵그리맘, 분노한 엄마들의 생각이 참 중요할 때라면서 이 지역 선대위에서도 주로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경청하고 응답하라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선거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스승의 날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해서도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쭉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이촌동 지나는데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목간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대로 잠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로가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그래도 남산 2, 3호 터널 상황은 좋습니다. 다만 터널 나와서 중앙경리단 쪽으로는 차량 밀리고 있고 동호로도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압구정 쪽으로만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동부가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요. 용비교 목간 지점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 일대로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인구 1,000만 명, 연간 예산 20조 원, 공무원 5만 명을 움직이는 리더,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 승패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상징적인 대결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은 6.4 지방선거 최대의 관심지이자 격전지로 뽑히는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 등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등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원순 후보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많죠. 많으세요? 네. 제가 보궐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한 6, 7개월 됐잖아요. 예. 네, 좀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성취도 했지만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든지 계획을 세운 게 참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하려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는가. 4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일들은 이제 공약으로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공약 발표 내일 하십니까? 예, 공약 발표 내일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없으신지 안 하시네. 내일 하시려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늘 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예.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정말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생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결국은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미 세계 아주 중요한 글로벌 도시가 됐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챙겨야 될 게 참 많다.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로 이런 내용이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리면 내일 제가 또 안 되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아주 이번 선거에 아주 이슈로 또 올라와서요. 양 후보들께서 다들 이제 안전 공약에 대해 관심 많은데 정몽준 후보의 공약 보셨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예. 그렇죠. 그 공약 중에 공약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공약을 많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한 70여 개 예.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 중에 한 70% 정도는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아, 그래요?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용산
개발 사업 같은 거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다음에 뭐 한강에서 배 타고 중국까지 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이제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추진하다가 예.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이제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이런 내용들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의 선거는 정책 공약 관련된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가지고서 서로 공방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를 떠나서요. 예, 그래서 그렇죠. 상대방의 공약에 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번에 TV 토론 때 그때 말씀하셨던가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가요? 일부 시민 안전에 관한 공약은 정몽준 후보하고 같이 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지금 시민 안전 또 도시의 안전을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공약을 만약에 내서 발표한다고 하면 네.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먼저 했고, 예. 근데 정부님께서도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희들이 네. 실무적으로 한번 서로 접촉을 해보고, 그야말로 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만은 함께 한번 해보면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지금 박원순 후보께 대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박원순 후보의 역사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에 관련된 이 연구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얘기 들으셨나요? 예, 뭐 뉴스에 봤습니다. 예, 반박하시죠. 저는 글쎄요, 이런 색깔론이라고 할까, 이념 공세는, 예. 저는 정말 철이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고급한 그런 또 창조적인 또 미래적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 네. 뭐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검사로도 또 변호사로도 또 시민운동가로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이 어떤 공익적인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네. 그것은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또 제가 지난 2년 6, 7개월 동안 또 서울시장으로서 예. 굉장히 안정되게 정말 어떤 이념적 색깔에도 편향되지 않고 진보 보수를 다 잘 아우르면서 시정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정말 철진한 레코드판 다시 돌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 시장은 시민단체 하면서 잔소리만 주로 했지 직접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경험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몽준 의원님이 7선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많은 국정의 경륜을 저는 익히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물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대기업을 운영해 보신 경험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말 풀뿌리 바닥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 청춘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 하면서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을 개척해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평가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네. 박사이사의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저는
정 후보님 본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박원순 후보께서는 시장을 하시면서 지난 3년간 언론 담당 비서관이 100명이나 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인데요. 네. 왜냐하면 아마 서울시의 대변인실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뭐 한 100명 정도 일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요. 네. 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시 출입 기자만 한 200여 명이 되고요. 네. 외신 기자들도 있고 또 거기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언론에 나는 오해라든지 또 어떤 비판 기사에 대해서 늘 대응하고 해명도 하고 또 받아들여서 각 부처에 전달하고 하는 말하자면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공무원들인데 예. 그게 제 개인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서 뭐 예컨대 그렇게 마음대로 이 CEO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이고요.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어떻게 저 개인의 뭐 그런 언론 보좌관들입니까? 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서민대 재벌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구도를 추진하는 쪽은 박원순 후보 쪽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네. 제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이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또 그분들의 기대를 언덕이 되어드릴까 뭐 저는 이런 어떤 역할 그런 능력 그런 비전이 중요한 것이지 서민 출신이라고 그러면 서민을 꼭 다 잘할 수 있을지 또는 재벌이라고 또 그런 일을 못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께서는 인연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 15년 전에 낙천 운동 하시면서 정몽준 씨는 낙선 시켜야 된다고 명단에 넣으셨다면서요? 그거는 좀 악연이네요. 아니,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네. 서로 얽히게 돼 있는데요. 네.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이제 이른바 총선연대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 단체를 구성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집행위원장의 한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정몽준 의원님은 그때 국회의원 하시면서 무슨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네. 이런 것에서 너무 실적이 없다.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우리 정 후보님하고 잘 지냈고요. 네. 이렇게 심지어는 등산도 같이 하고 네. 목욕탕도 같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이 말이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든가 이런 글을 올리고요. 또 그 부인도 무슨 발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정몽준 후보는 눈물을 보이고 그랬는데요. 이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몽준 후보님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을요? 네. 네.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보다는 사실 이런 큰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 가족들이 겪는 큰 고통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 정말 많은 네거티브들이 있었고 네.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치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정말 힘든 상황에 계셨던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후보자들에게는 이제 공약에 관한 질문 많이 들어야 되는데 공약 발표를 정식으로 내일 하신다고 해서요. 오늘은 이제 다른 질문들을 많이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 그 TV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유세차 돌리지 않겠다. 네, 사람들 동원하는 선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유세차 안 돌리실 겁니까?
네, 뭐 유세차라든지 그런 이 스피커 달고 다니고 네.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율동하는 뭐 이런 거 일체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않을 생각이세요? 아, 네,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 경청하고 또 동네마다 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주로 듣는 쪽으로 그리고 요청하시는 거를 제가 답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고 검소하고 또 이런 작은 선거 비용 안 드는 이런 선거 할 생각입니다. 네. 상대방이 유세차 돌려도 안 하실 겁니까? 예, 저는 그 상대와 관계없이 제가 세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어떤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삼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뭐 지난 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던 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뭐 심야버스라든지 환자 안심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시민들의 요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후보인 정몽준 후보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네, 세월호 사고 한 달째.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세월호 사고 한 달째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 기획 선택의 목소리.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 때는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양자 대결이 펼쳐진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후보들이 난립해서 유권자들 헷갈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계 수장을 뽑는 만큼 그들의 정책과 임무를 정확히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6.4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를 먼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인 문영린 후보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 출마의 변, 각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1년 6개월 그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교육감을 1년 6개월 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특히 서울 교육과 관련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 교육이 본질에 벗어나서 너무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명분 싸움이 너무 그동안 심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좀 정리하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재선이 되면 확실하게 그 행복교육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험이나 지식 암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꿈과 길을 설정하고 꿈과 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조정해가면서 행복하게 그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복교육을 좀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복교육을 위한 저의 교육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도 고승덕 전 의원이라든가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독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이분들과의 단일화 문제에는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문제는 벌써 얘기가 끝난 겁니까? 예, 벌써 한 달 전에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그 올바른 교육감 협의회 대한민국이요. 거기가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뭔가 그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여서 단일화를 하자. 공고를 내고 거의 3주를 아마 그 모집 기간이 있었죠. 공고하고. 그동안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어도 나는 참여 안 하겠다. 그때 저는 기꺼이 참여하고 저는 보수 단일화 후보로 추대되지 않으면 좀 교육감 나갈 생각이 없다. 저는 보수에서 단일화 되기를 원하고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저는 단일화 그 신청서를 낸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그때 단일화에 들어오질 않으셨죠. 네. 그렇게 해놓고 그 단일화 올바른 교육감 거기에서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 12일 날 저를 보수 대표로서 교육감으로 추대를 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월 12일부터 저는 그 단일 후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바로 조금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네. 고승덕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 여론조사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예, 저는 철학을 가지고 나온 거죠.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고요. 예. 저는 제가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을 봤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법론도 저는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저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3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떻다 하는 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은 여론에 의해서 되는 것라기보다는 교육은 신념과 철학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어떤 그런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에 큰 신경 쓰지 않고 저의 철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발표하셨습니까? 저의 정책 공약은 당연히 이제 공약집에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발표하신 거죠? 그렇죠. 예. 아직 공약집은요. 예. 아직 선관위에 22일 날 아마 그걸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그게 공약으로서 확정이 되고 선관위에서 아마 매니페스토 그 공약을 같이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는 후보자들 인터뷰에서는 이제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공개할 입장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앞으로 교육감이 또 당선되신다면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싶으냐,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냐,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모든 공약을 압축한 것이 행복교육이거든요. 예. 그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럼 꿈과 희망을 어떻게 주냐? 네. 아이들에게 체험교육을 많이 시키자.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많이 시키자. 또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합치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육활동을 많이 시키자. 예. 이런 것들이 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저반적인 방향성 위에 네. 저는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CT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퓨터 교육 환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그런 컴퓨터 아주 최고급의 컴퓨터 또 이런 그 모바일 기기가 활용이 되면서도 학교 교실에서는 그것이 거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격차가 있죠. 그래서 저는 미래 학교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현재 서울의 모든 학교에 이런 미래에 필요한 ICT 환경을 조성해서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새로운 미래 학교형 교육을 확산시키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저는 이제 한 20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알겠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안전교육을 지금 최우선적인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립형 사립고하고 혁신학교에 관해서 간단히 방침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립학교는 그것이 이제 혁신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네. 일반 학교가 가지고 있는 4년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에 한 학교에 1억 6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올해 처음 이제 내년 2015년도부터 4년이 지난 혁신학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또 몇 개가 종료돼서 앞으로 3년 후에는 혁신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종료가 알겠습니다. 되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 종료가 된다는 뜻은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뜻이고 예. 거기 남아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골격은 저는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4년 동안 매년 알겠습니다. 1억 6천이 네. 투입된 거니까 네. 그 효과는 남아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효과를 저는 존중할 겁니다. 네네.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혁신학교 얘기입니다. 예, 네.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죠. 조휘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괜찮지요. 네. 예.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시 교육감에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왜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고 하셨을까? 출마의 예. 편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한 3년간 민교협이라고 하는 전국 교수 조직 의장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광노현 선생님이나 김상곤 선생님이 다 의장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 없어서 네. 제가 좀
출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민교육 그 활동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이 초중등 교육이라든가 대학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개혁 캠페인, 지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저희 교육의 아픈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비평가로 머무르지 않고 책임 있는 어떤 그 개혁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저한테 좀 싹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윤덕형 홍 후보가 또 새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윤덕형 후보하고는 어떤 또 단일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원 후보님께서는 예비 후보로는 등록을 하셨는데요. 예. 그 당정 문제나 이런 걸로 아마 후보 등록은 하시지 않으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네. 못 하실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분이 예. 전에 그 당적을 가지고 있던, 근데 본인은 또 당적입니다. 작년인가, 1년 전인가, 그만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정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육감은 비정당 영역이고 비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당적을 갖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당적을 갖고 있는 걸로 되셨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1년 전에 8단계를 제출하셨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착오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당적이 잘못된 거니까 이제 말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외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 윤덕홍 후보 측에서는 이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 유기홍 의원의 지지 발언, 그리고 통진당 통합진 후보장이죠. 과연 연계 의혹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유기홍 의원께서 저희 그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그때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이 당정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내부 결정을 했다, 판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 발언을 하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립형 사립고하고요, 혁신학교에 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약하고 관련될 테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하면 자율형 사립고고요. 네. 이제 이게 조금 자립형 사립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는, 예를 들면 아마 민족사관학교로 아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자립형 사립고가 한 10개 정도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뭔가 재평가를 하겠다고 제가 공약도 하고 있는 그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만 25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년 만에 이제 이 그동안의 운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문영림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를 재지정을 않겠다. 운영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MB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된 이 자사고가 오히려 지금 실패한 정책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운영평가를 해서 건실한 자사고는 뭐 이를테면 이게 사립형 혁신학교로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부실한데, 또 자사고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이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3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리고 일반 학교는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요. 자사고는 한 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귀족 학교로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내다 보니까 이제 학생 충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학교는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 진행상에 좀 이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저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월 31일까지. Chevrolet in new roads.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면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미통엔 펜잘 레이디.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